원어심리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편지, 융지장에게. 융은 호구소룡 스님, 1077년부터 1136년. 원어국근 스님이 1063년이었나요?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1063년부터 1135년. 호구소룡 스님은 송나라 때 임재종 스님, 화주 함산 사람이다. 9살에 불회원에 들어가 율장을 깊이 공부했다. 일찍이 정조송신 참알하고 보봉의 담당 문준과 황룡의 사심오신을 찾아뵈었다. 사심오신 조금 생경합니다. 유별한. 근데 죽을 사자를 썼어요. 사심신이다. 깨달을 세신자. 나중에 협산으로 가서 임재종 양기파의 곳은 원어국가는 20년 동안 시봉한 뒤, 그러면 오래 모셨어요. 원어스님. 그 법을 이었다. 건념 4년 1136년 아니 1130년. 그러면 두 분이 다 돌아가시기 그렇게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5년 6년 그렇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호구산 우남선사의 절 이름이에요. 살면서 원어의 선풍을 크게 떨쳐 세칭 호구소룡, 호구산의 호랑이 호자, 호구소룡으로 불렸다. 오랜 뒤에 한 파를 이루니 호구파다. 원어가 입적한 뒤에 약평과 함께 원어의 어록을 편찬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해 호구소룡 스님도 입적하셨습니다. 세수는 이게 또 버전이 좀 있나봐요. 기록에 따라서 세수 60 또는 65세다. 지장이란 건 선언에서 일체의 경전을 관리하는 소임을 뜻한다. 원문에서 융지장은 소주의 호구산에 주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호구산 간 다음에 제 말년에 주고받은 편지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이래로 오로지 단, 전, 심인과 직지, 인심에만 힘을 썼을 뿐 자질구레하고 번거롭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고정된 틀을 열거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 번잡하고 자질구레한 거고 직지인심이다. 석가노자가 서가모니 부처님 300여 회에 걸쳐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베풀면서 세상의 본보기를 보인 것도 대략 말씀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이런 까닭의 끝에 가서는 요지만을 살펴 최상의 근기를 제접했다. 비록 가섭으로부터 28대에 이르기까지 기관을 보인 것은 적고 기관, 주석, 선문의 종장이 고칙, 공안과 일할, 할과 방으로 확인을 제접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가섭으로부터 28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솜씨를 할과 방의 모습을 보인 것은 적고 이치를 드러낸 것이 많았더라도 법을 부촉할 때에 이르러서는 바로 얼굴을 맞대고 향상의 수단을 들어 지니게 하지 않음이 없었다. 남아있는 기록들, 그럼 중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28대 그럼 달마스님에 이르고 그때까지의 이런저런 조사들의 서역에서의 조사들의 기록들이 바로 깨닫게 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법을 부촉할 때에는 바로 얼굴을 맞대고 향상의 수단을 들어 지니게 하지 않음이 없었다. 예를 들면 찰간을 거꾸로 들이고, 찰간은 이제 깃법회가 있을 때 그러면 뭐 일주문 앞에 깃발을 세운다. 네, 찰간을 꺾어라. 이제 뭐 이런 공안이 있었죠. 사발물에 바늘을 던져 원상을 보이고 붉은 깃발을 잡고 밝은 거울을 잡는 등 마치 무쇠말뚝처럼 전법계를 설했다. 그 가운데에도 28대에 이르기까지 기록들에도 이와 같이 어떤 말을 떠난 주고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음을 알아라. 거기에 대해서 좀 길게 다 주석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에. 달마가 6종파와 외도들에게 요지를 설명해서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 가바제나 그러면은 혼자 서역의 조사가 나는 하늘이고 너는 개다. 이것을 바꾼 것은 모두가 신비스러운 기지로 신속하고 민첩했기에 따지거나 헤아려서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달마가 양나라에 왔다가 위나라로 가서부터는 한층 더 거듭 교설밖에 달리 행하고 호투로 심인을 전했던 것을 말로 드러내고 교회 별전 6대에 걸쳐 가사가 전해지면서 가리키는 바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조계 대감에 이르러서는 언설에도 통하고 종지에도 통함을 자세히 보였다. 조계 대감은 육조 해능 스님을 뜻한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바른 안목을 갖춰 대해탈을 이룬 종장들이 격식을 바꾸고 길을 텄다. 게다가 이름과 모습에 종속되거나 얽매이면 이론과 말에 떨어지지 않고 활발하게 세속을 벗어나 깨끗이 씻은 듯 자유롭게 오묘한 길을 선보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방을 하고 하를 하며 말로써 말을 떨쳐버리고 기로써 기를 빼앗아 버리며 독으로 독을 공격하고 독으로 독을 공격하고 용작용으로 용을 부셔버리는 작용으로 작용을 부셔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700여 년이 흘러왔다. 그러면은 지금 1100년대라 치고 그러면은 400년대 달마 스님께서 오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 가지가 나뉘고 파가 갈라지면서 각자 가풍을 마음대로 하면서 성대하고 우렁차게 하였으니 그 끝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종국의 그 귀착점을 찾아보면 직지인심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 마음자리가 분명해서 실끝만큼도 막히거나 털끝만큼도 막히거나 걸리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고지고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하는 지견과 이치로 따져 아는 것을 모두 꿰뚫어 지경과 이치로 따져 아는 걸 모두 물리쳐 크게 쉬고 또 크게 쉬는 안온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여기에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른바 모든 시냇물이 저마다 달리 흐르지만 궁극에는 함께 바다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높고 원대한 식견을 갖춘 향상의 근기여야 불조를 잇고 성대하게 하는 기계가 있게 된다. 그런 다음 조사의 문지방 속에 깊이 들어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이루고 바로 그 자리에서 꽉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인가를 받고 법손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 말을 보배롭고 비밀한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말을 삼가면서 아주 쉽게 놓아 지내지 말라. 20년을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 두 분 다 입적을 얼마 두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그럼 뭐 이런 말들 또한 굳이 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편지 주고 받는 거니까 호구산에 주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1130년 20년 동안 시봉한 뒤 그럼 잘못 읽은 건 아닌데 오조 노 스님은 오조 법연 공부를 한 스승 원호극근 스님 입장에서의 스승인데 평생 고고하고 준엄했으며 인가해준 사람도 거의 없었다. 무미건조하게 벽처럼 우뚝 서서 다만 이 하나를 의지해서 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수미산에 기댄 것처럼 하라. 우리 스승께서도 이러이러하셨다. 인가를 누구한테 받고 이렇고 저렇고 할 거 없이 이 하나만 의지해서 수미산에 기댄 것처럼 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어찌 쓸데없는 장난에 떨어지거나 간사하고 꽤 많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 하겠는가. 스님은 아무 맛도 없는 쇳덩이를 쥐고 처음부터 학인들에게 들어서 쉽게 했고 우리 스님 쓰신 모양이 이러하였다. 방편이 이러하였다.
모름지기 이것을 통해 통밑이 쑥 빠진 듯한 경지에 이르도록 했다. 허다한 악지 악견을 다 없애고 처음에 이야기를 한 서가모니 부처님조차도 300회에 걸쳐서 그런 법회를 연 것도 아유 다 번잡하지. 말년에 이르러서 말년에 끝에 가서 요지만을 살펴 세상의 근기를 제접했던 것이다. 300여 회에 걸쳐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베풀고 이것도 대략 말씀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이런 악취악견이다. 허다한 악취악견을 다 없애고 가슴 속에 실끝만큼도 걸리지 않고 꿰뚫어 완전히 깨끗해져야 비로소 손을 써서 단련시킬 만하다 하면서 주먹과 발을 쓰는 것을 그만두었다. 가슴 속에 털끝만큼도 걸리지 않고 꿰뚫어 완전히 깨끗해져야 비로소 손을 써서 단련시킬 만하다 하면서 주먹과 발을 쓰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런 다음 금강왕복엄을 보여 학인이 과연 실천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를 헤아렸다. 우리 스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아무 맛도 없는 쇳덩어리 주고 쉽게 하면서 어디 갔지? 아무 맛도 없는 쇳덩이를 쥐고 처음부터 학인들에게 들어서 쉽게 했고 모름지기 이것을 통해 통밑이 쑥 빠진 듯한 경지에 쑥 빠진 듯한 자리에 이르도록 했다. 손을 써서 주먹과 발을 쓰는 것을 그만두었고 완전히 털끝만큼도 걸리지 않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손을 써서 비로소 단련시킬 만하다 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근기에 맞게 다정하게 이런저런 입장 따라서 근기 따라서 손을 내밀어서 쓰다듬어 주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깨끗하고 명백해서 어떤 일도 없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경지에 이르러도 다시 마땅히 일천 성인들이 가두어 놓으려 해도 가둘 수 없는 저쪽으로 방향을 바꿔 바로 조사들이 증득하고 전해왔던 것과 개합해야 정법 안장을 지니게 된다. 또한 마땅히 중생을 위해 이 도리를 씀에 이르러서도 마땅히 당연히 박가는 이의 소를 쫓아버리고 줄인 이의 밥을 빼앗는 것을 증험해야 반드시 셈이 없음을 얻게 된다. 번뇌 삼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 졸졸졸 흐르는 셈일 텐데 여기 어째서 번뇌에 빗대서 쓰이냐. 주석 한번 보면 학인들이 종종 견해 내지는 정식 내지는 언어 세 가지 측면에 집착해서 얽매여 있는 것을 타파하려고 동산 양계 스님은 삼종 삼루를 말하셨다. 견해와 정식과 언어. 학인을 제접할 때 학인의 서로 다른 근기와 그 집착하여 얽매인 부분을 타파하여 어떠한 집착과 얽매임도 없이 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수립하고자 하여 삼종 삼루를 시설하고 있다. 견삼루, 정삼루, 어삼루 길게 이어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본분도류, 본분도류 수행하는 부류, 본분의 일, 본분 길을 가는 부류, 그게 수행자다인 것이다. 부처는 마가다국에서 몸소 이 법령을 행했고 달마는 소림에서 면벽한 것으로 바른 종지를 전부 들어보였다. 그런데 당시의 경향을 잘못 알고는 마침내 죽은 듯 침묵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틈도 없고 더듬어 찾을 수도 없는 만길 벼랑같이 우뚝 선 것이라고 하는 것은 9년 면벽하셨으니까 저렇게 벽보고 아무것도 안 한 게 도통하는 길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본분사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또한 제멋대로 정식으로 빙빙 돌면서 헤아리는 것을 바로 고견이라고 한다면, 높은 경지, 견해라고 한다면 이는 대단히 큰 병이다. 예로부터 내려온 이래는
본래 이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암두가 이르기를 단지 목전에 조금 드러난 이것은 전광석화와 같은 것이니 목전에 조금 드러난 이것은 전광석화와 같은 것이니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면 의심할 필요도 없다. 이는 향상인의 행리처이니 오직 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을 알 수 없다. 암두스님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언어극한 선사 인용을 자주 합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목전에 조금 드러난 이것은 조금 드러났든 훤하게 드러났든 전강석화와 같은 거다. 번개와 같은 건데 잡으려고 들면 당연히 번개처럼 지나가 버리니까는 잡을 수가 없다. 쥐일 수가 없다. 하지만 번개처럼 분명하다. 또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면 의심할 필요도 없다. 괜히 어설프게 이거 쥐고 저거 쥐고 들고 와가지고 끼워 맞춰보고 이런 거였나 저런 거였나 요게 정식으로 빙빙 돌면서 헤아리는 것. 이것은 향상인의 행리처이니 향상인 아는 사람의 자리이니 오직 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을 알 수 없다. 조주에 끽다거 차나 마시고 가라. 비마의 경차 설봉의 곤구 화산의 타고 구지의 일지 귀종의 예석 현사의 미철 덕산의 방 임재할 이 모든 것을 머리끝에서 다 공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고 바로 끊어 언어 문자를 베어버린 것이다. 선사들께서 손가락을 세우든 몽둥이로 후려패든 차 마시고 가라고 하든 이런 방편들이 뭘 얘기하려는 거냐? 언어 문자를 베어버린 것이다. 대기, 대용은 천차만별한 언어 문자를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끈끈한 것을 없애주고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말에 따라 아르마리를 짓는다면 말 쫓아가면 모양 쫓아가면 모름지기 본분 초료를 주어야 할 것이니 비유하면 열말에 당나귀 젖에 단지 한 방울의 사자 젖을 떨어뜨리지만 모두가 깨져 흩어지는 것과 같다. 어떻게 되나요? 안 먹겠죠? 새끼 당나귀가 모르기는 몰라도 사자 냄새 나면 멧돼지 쫓는다고 농장에 하도 들어가지고 망쳐놓으니까 인근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똥을 늘 얻어다가 뿌려주면 냄새 있는 동안에는 멧돼지가 얼씬도 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본분 초료를 주어야 할 것이니 말에 따라 아르마리를 짓는다면 이런 사자젖 한 방울이다. 임재하리든 덕산의 방이든 다 정식 날려버리는 거다. 그러므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전에 받아 오래오래 계속 있고자 한다면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인정도 따르지 말고 쉽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단적인 뜻이다. 하고 하나 인용하시는 말씀이 말후 일구가 비로소 뇌관에 다다랐다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구나. 낙보 원한선사 편의 기술이 되어 있다. 이 말후 일구가 비로소 뇌관에 다다랐다에 대한 주석입니다. 선사는 낙포 원하는 예양의 낙포산을 찾아 편안한 곳을 헤아리다가 후에 낭주의 소계로 옮겨와 머무니 사방에 검은 옷을 입은 스님들이 동경하고 동경하면서 급히 모여들었다. 선사가 대중들에게 말후 일구가 뇌관에 이르렀으니 요긴한 곳을 꽉 잡아 성인도 범부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 뛰어난 부류의 사람을 알고자 하면 조사나 부처의 견해를 이마에 붙이지 마라. 이는 마치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등에다가 그림을 짊어진 것과 같으니 스스로 목숨을 잃는 근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 팔지도 말고 이거는 점치는 거북이 등껍질 거북이 잡아다가 점쳤으니까 그런
그런 꼴을 면하지 못할 거다. 뛰어난 부류의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조사나 부처의 견해를 이마에 묻히지 말아라. 요 말을 지금 원어극근 스님께서 20년 지기의 제자에게 용지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사를 꿰뚫고 벗어나서 바를 정자 도장인 정인을 지니는 것이 온전히 이런 시절이다. 그러므로 오직 향상의 관리여자 문빗장과 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상의 관여자를 실제로 밟는 자만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잠깐 호구소룡 스님 주석에 호구산 우남선사에 살면서 원호의 손풍을 크게 떨쳐 호구소룡으로 불렸다. 오랜 뒤에 한 팔을 이루었다. 그만큼 이름이 높아지고 또 제자들도 많이 모였을 테고 호구소룡 스님 입장에서 그 가운데 스승되는 원호극근 스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덕담이자 축원이자 살림살이 커지는 것도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럴 마음이 그 가운데에는 뼈대가 튼튼하냐. 부처와 조사의 견해를 이마에 붙이지 않으면서 뛰어난 부류의 사람을 알고자 끝까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은 법을 펴냐 잊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 전에 받아 오래오래 계속 이제 부처님의 법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인정도 따르지 말고 쉽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한다. 쉽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뭘 쉽다고 여기지 말라는 걸라나요? 사람 가르치는 게 쉽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일이 잘 풀리고 한참 또 잘 되려고 치면 너무 들뜨지 말아라. 이제 이런 주의를 주는 편지일 수도 있을 테고 여튼 다음 편지입니다. 법왕사의 충장로께 예로부터 종승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부처님 집안 높이 뛰어넘어 바로 증득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개합해 깨닫는 것이 단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개합해 깨닫는 것이 단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높이 뛰어넘어 바로 증득했기 때문에 예사롭지가 않다. 그럼 뭔가 스페셜했다. 한국말은 그런 거죠. 예사롭지 않았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조는 눈 속에 서서 단비를 했고 팔을 잘라버렸다. 육조는 황매에서 허리에 돌을 매달고 방아를 찧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몹시 힘든 일을 하면서 30년, 20년을 보냈으니 이것이 어찌 쉽게 인가한 것이겠습니까? 근기를 살펴 가르침을 자아내며 100,000번 단련했기 때문에 편견이나 집착, 의정이 생기면 모두 결탄코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철저히 내려놓고 고요하고 안온함을 얻도록 실천전환해서 쳐도 부서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치 새는 가죽 부대를 줄줄 새는 가죽 부대를 세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상에 내보내 중생을 제접해 이롭게 하였던 것이니 이것이 사소한 인연이겠습니까? 예사로운 일이겠습니까? 위와 같은 것들이 하나라도 주도 면밀하지 못하면 모양새가 바르지 않게 되니 깨달았다고 나와서 그 견지가 들쑥날쑥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단지 웃음거리나 되는 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옛 어른 스님들 고덕은 오직 반듯한 것에만 힘을 써서 팔면이 영롱했습니다. 안으로는 자기의 불도를 닦아지는 것이 깨끗하고 맑아서 마치 얼음이나 옷과 같았고 밖으로는 원만하게 통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군중의 감정을 살피면서 저수지처럼 잘 회호했습니다. 팔면이 영롱했다.
완벽했다. 또한 참문할 때에는 하나하나 본분사로 따져 점검했고 찾아와서 제자가 와서 물음에 제가 거기에 인정으로 하지 않고 본분사로 따져 점검했고 그가 깨달으면 바로 수단을 써서 탕마해 주었으니 비유하며 마치 한 그릇의 물을 다른 한 그릇에 옮기면서 절대로 세는 것을 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게 이게 셈이었어요. 물줄기 셈이 아니라 앞서의 편지에서 잠깐만 요거는 정정을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흥지장에게 보내는 편지였었습니까? 삼루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까는 이의 소를 쫓아버리고 줄인 이의 밥을 빼앗는 것을 증언해야 반드시 셈이 없음을 얻게 된다. 조금도 셈이 없다. 삼루 여튼 한 그릇의 물을 다시 돌아와서 법왕사의 충장로께 한 그릇의 물을 다른 한 그릇에 옮기면서 근데 이렇게 옮길 때 센다는 거는 이렇게 밖으로 흘리지 않는다. 절대로 세는 것을 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수자타 여인에게 공양을 받으셨을 때 이런 묘사가 있죠. 정성을 다해서 만든 유미죽 황금 그릇에 담아서 옮기고 하는데 황금 그릇에 담을 때 한 방울도 남음이 없이 온전하게 다 옮겨 담는다. 밭 가는 이의 소를 쫓아버리고 줄인 이의 밥을 빼앗는 그 사이는 그 스승과 제자의 내지는 스승이 참문하는 본분사로 따져 점검하는 사이는 귀신도 알 수 없으니 다만 주장자 하나를 의지해 대해탈을 이루어야 다시는 머리에 뿔 달린 이류상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달을 잇자 상대가 있는 근데 머리에 뿔 달린 이에요. 또한 그러니까 너다 나다가 있으면은 다 그냥 축생이다. 머리 뿔 달린. 또한 하는 바 없이 평온하게 따르면서 진실로 5개와 10선을 행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번뇌를 벗어난 아라한입니다. 대해탈을 이루어서 하는 바 없이 평온하게 인연에 따르면서 진실로 5개 10선을 행하면 그 입장에서 계율과 그 다음에 선업을 행하면 이게 번뇌를 벗어난 아라한이다. 달마가 이르기를 행과 해가 서로 상응해야 조사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어디서든 말씀하셨겠죠. 근데 행과 해가 채와 용이 서로 상응한다. 상응하지 못하면 늘 갖다 붙이는 거죠. 명분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고 둘이 다르지가 않다. 상응한다. 그래야 조사라고 한다. 라고 달마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루 제방을 초월해서 행각하는 것은 본래 생사의 일이 크기 때문이고 중생을 제접해서 이롭게 하는 것은 대선지식이 되어 오직 대사인연, 일대사인연을 밝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루 제방을 초월해서 행각하는 것, 수행 왜 하냐? 생사의 일이 크기 때문이고 중생을 제접해서 이롭게 하는 것, 역시나 일대사 인연을 밝히는데 그 뜻이 있고 이 두 가지 일은 모름지기 서로 돕는 이치인 것이고 예로부터 자연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깨닫고 싶어서 가르침을 구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행각을 하는 입장이든 또 대선지식이 되어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펴는 입장이든 두 가지가 행과 해가 서로 상응하는 입장이다. 지금 법왕사의 충장로께 장로고 그러면 제자를 내지는 찾아오는 수행자들을 가르침을 구하는 입장을 어떻게 제접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원어극근 스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선배 스님께 선배 역할을 좀 하셔야죠. 그냥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런 걸까 과연 이제 좀 궁금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오로지 대법을 짊어지고 감당할 만한 그릇이어야 만길 벼랑 끝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의 풀무질과 쇠망치 속에서 단련되어야 본말이 모두 참으로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무변신보살, 앞서 뭐 볼 때 봤든 변방이 없다. 다 중간이든 가장자리든 할 것 없이 통째로가 다 부처라고 하든 허공이라 하든 본과 말이 모두 참으로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번 나오면 반드시 중생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인연이 단순하고 경솔한 것도 아니고 법을 부척할 때에도 경솔하거나 쉽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학 회양은 조계산에 8년 있었고 육조스님 모시고 8년 있었고 마조는 관음원에 있었습니다. 덕교는 용담에 있었고 앙사는 대원 위산에 있었으며 임제는 단제에 있었는데 황벽스님 모시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10년, 20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은 최소 기본으로 각자 어른 모시면서 다 그 귀한 시간 보냈는데 이런 까닭에 일언, 일구, 일기, 일경이 모두 금성옥진이고 뒷사람들이 엿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증득해서 대동의 경지에 같이 있게 되어야 자연이 반드시 그 낙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뒷부분 좀 있는 거는 또 다음에 보고 제자를 너무 쉽게 인가를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약간 좀 더 편지의 시작이 그랬죠. 어찌 예로부터 종승에서는 높이 뛰어넘어 바로 증득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개합해서 깨닫는 것이 단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좀 예사로 하십니까? 뒷부분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내일 또 확인해 보면 될 테고 배움을 구하는 입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테고 배우는 입장을 위해서 처음 마음을 내려는 입장을 위해서 10년, 20년은 고생해야 돼. 그런 말은 오히려 뭔가 그래도 눈을 뜬 바가 있고 그러고는 또 그때 어떤 자기 자신만만함에 들뜨는 입장을 위해서 또 해줄 수 있는 말인 거고 끝까지 이번 생 통째로 드러내지 않고 자기 시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빚이 있어서 세상의 빚이든 허공에 빚이 있든 그래서 이제 갚아야 될 게 있어서 세상에 나와서 가르침을 펴면 그럼 또 그때 인연에 당해서 잘 살면 되는 거고 아무튼 오늘도 잘 봤어요. 쉬었다 정진합시다.